예, 안녕하세요. 한광수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있다는 소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저작권 이슈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같이 관련 사건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한 소식은 현재 지금 전 세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예요. 왜냐하면 영화 탑건은 탐 크루즈의 대표적인 히트 작품이지 않습니까? 자, 이 탑건이 1986년도에 개봉했을 때 저도 서울에 있는 서울극장에서 직접 그 영화를 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봤는데 아주 대단한 영화였었죠. 그때부터 이 탐형에 대한 저의 뜨거운 마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탐 크루즈가 극장에 나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보는 영화였어요. 자, 2019년도에 사실 이미 탑건은 거의 제작이 완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영화 개봉을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죠. 이제 드디어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 영화의 원작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정식으로 파라마운트와 계약을 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유족들이 저작권 문제를 주장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원래 이 탑건의 이야기는 미 해군 조종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었는데요. 파라마운트는 1983년도에 에드 유네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당시에 그 이야기를 캘리포니아 매거진에 게재했을 때 계약을 해서 원작에 대한 영화권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86년도에 개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영화가 이제 1탄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후속 작품을 만드는데 그 당시 계약할 때는 아마 후속에 대한 계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영화를 만드는 걸로 해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화가 이제 2019년도에 제작 완료되고 이 영화에 대한 홍보를 이제 뭐죠? 예고편을 만들어서 할 때 이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최초 파라마운트와 계약했던 에드 유네이가 사망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유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개봉이 되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할 때 파라마운트하고 영화 계약을 할 때 1탄 만드는 것만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을 만드는 거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안 한 건데 이거를 파라마운트가 후속을 만든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파라마운트는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저도 그 전에 웹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요. 후속 시리즈로 이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든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한 편으로 만드는 계약만 했는데, 그때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후속을 만들 그런 계약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였죠. 아마 파라마운트도 86년도에 영화 개봉을 할 때 그런 후속까지 생각을 못 한 거였죠. 만약에 그때 이왕 계약할 거 우리가 후속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영화에 대한 스토리가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심 인물 그 이야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아니라고 하면 이게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드 요네이 쪽에서도 주장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영화가 그 스토리가 이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해서 1탄이 만약에 아닌 1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될 텐데 1탄과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유족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저작권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자, 실제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네. 매버릭에 대한 정식으로 이용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파라마운트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원 저작물 최초의 1차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에드 요네이가 제공한 그리고 에드 요네이와 계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당하게 영화라고 하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계약을 정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1탄에 대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2탄인데 파라마운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 원 저작물, 그러니까 에드 요네이와의 계약한 영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서 원안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따라서 전혀 별개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라마운트의 독자적인 독립 저작물이다라는 아마 이런 논거를 내세워서 방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에드 요네이 쪽에서는 여전히 이 탑건 매버릭 이 2탄도 원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요. 이 파라마운트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원 저작물 탑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영감을 얻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1차 저작물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 독립적인 콘텐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자, 이게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텍스트, 그러니까 완성돼 영상화되지 않은 텍스트를 가진 권리자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상물에 대한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파라마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아마 맨 처음 검토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굳이 원 저작물의 이야기를 제공한 그 에드 요네이 쪽과의 어떤 계약을 하지 않고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할 필요도 없고 아예 다른 이야기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이 소송의 승자는 파라마운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상화되지 않은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있을 때 그 스토리에서 뽑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딱 정해 있지만 영상화해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원 저작물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inspired by 영감을 얻어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피해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원안으로 한 독립 저작물을 만든 그 영상 제작자, 즉 파라마운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죠. 자, 과연 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 계속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탑건 매버릭에 대한 저작권 이야기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